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순애 원장님,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박순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전화도 안 했죠. 부재중 찍혔을 건데. 바쁜가 봐. 그때 한편 답답하시고 네. 주니 스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왜요? 또, 자, 우리 이쪽, 거기가 무슨 방이냐? 네. 새벽? 한- 새벽. 새벽, 예, 거기도 이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책을, 가지고 하는 게 나을 텐데, 네, 제가 블로그 써가지고 책 좀 올릴게요. 지금 오늘, 책을 오늘 와야 제가 책을 봤습니다. 15권을 봤는데, 예. 지금 우리가 주문하는 것이 13권이에요. 나까지 하면 14권. 한 네. 권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책을 빨리 하긴다면 제가 바로 또 주문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잘 그러면 팔릴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의학학은 제가 무료로 제가 강의를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원고 책값만 받고 하겠습니다. 우와. 그러면은 아, 이거를 책을 예. 와야지 책을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앞면이랑 찍어서 이제 광고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광고할게요. 이게 지금 우와. 제가 전에 강의했던 책인데 여기다 제목만 바꿨어요. 네. 환단의학학이 아니고 대동의의학학이라고 제목만 바뀌었습니다. 이 책입니다. 예, 이 예, 책. 네. 예. 책 아직 안 보내셨죠? 책이 오늘 옵니다. 오늘 저한테 도착이에요. 주소 드릴게요. 예. 아, 주소는 다 있습니다. 제가 아니, 저 경기도 주소 드리려고. 경기도로만 찍어주세요. 그러면. 예. 자, 오늘 의학학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의학학은 말 그대로 의학하고 역학이 합쳐져서 하나의 학문으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이 역학은 학문 중에 가장 마지막에 하는 학문이 역학이에요. 예. 그래서 그 뛰어난 공자라는 분도 음, 이 역학을 나이를 완전히 먹은 다음에 공부를 시작했어요. 음, 50이 넘어서 시작했죠. 음, 그래서 지천명이라고 그랬어요. 지천명. 비로소 하늘이 이 땅에 내가 태어난 그 의미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지천명이라는 것은. 어, 자, 이 역학은 본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역이 역학은 아니에요. 주역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역이라는 것은 떼놈들이 이 대동이 조선족을 저 중원 땅에서 몰아내면서 이제 저들이 나라를 세웠죠. 그전에는 우리 조선족이 나라였어요. 중원이고 뭐고 전부 우리 땅이었습니다. 몰아내면서 마지막 조선족의 나라가 상나라입니다. 상나라.
상나라가 망하면서 이제 무슨 나라가 들어섭니까? 주나라? 네, 떼놈들의 주나라가 들어섭니다. 상나라까지는 우리 조선족의 나라였어요. 조선족에 파견된 나라였어요. 중원에 파견된 나라. 그런데 떼놈들이 거기서 종 노릇을 하면서 보니까 저들이 나라를 세우고 이제 잡고 싶거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상나라의 세력들을 전부 척결을 합니다. 그리고 주나라가 들어서죠. 자, 이 상나라까지는 무슨 역이 있었냐면은 본래의 역은 우리 그 황인 임금께서 벌써 1만여 년 전에 역을 가르쳤어요. 우리 인류한테. 그 다음에 이제 복희 장군께서 무슨 역을 발표를 합니까? 복희역. 선천역이라고도 하고 상생역이라고도 하고 하도라고도 하는 역입니다. 뭐 전혀 모르세요? 네. 이런 기초적인 것은 아실 텐데 다들. 알고리. 하도의 선천역이죠. 물론 이제 책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몇 페이지 보시라고 그러면 될 텐데 책이 아직 은울사 저한테 옵니다. 몇 개나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역이 선천역에서 두 번째의 역이 이제 중흥을 합니다. 그게 복희역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신농시, 복희 당군에서는 선천역,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내,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맞다. 다 해오셨네. 자,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많이 들어봐서 어느 정도는 기억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가 일건천입니다. 여기가 일건천. 다음에 여기가 이태택입니다. 여기가 삼리화입니다. 여기가 사진리입니다. 사진내. 자, 이렇게 해서 삥 돌아가면 될 텐데, 삥 돌아가 버리면은 이게 역이 아니에요. 역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이 역이라는 뜻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양을 갖다 그려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삥삥 돌아가면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대로 그냥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사진 내에서 이렇게 오면 오순풍이 아니고 요리 올라가 버립니다. 요리 올라가서 여기가 오손풍입니다. 이제 음. 오손풍. 나중에 책이 오면은 그게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어요. 다음에 여기가 육감수. 다음에 여기가 칠간산. 그래 올라가고. 여기가 팔곤지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여기가 하늘천이죠. 여기가 땅지죠.
다음에 여기가 하죠. 여기가 수입니다. 이게 동서남북이에요. 여기가 남쪽이죠. 여기가 남쪽이죠. 화니까. 수니까 여기가 북쪽이죠. 네. 여기가 하늘이니까 동쪽. 여기가 땅이니까 서. 이렇게 해서 천지정의가 됩니다. 천지. 하늘과 땅이 여기서는 하늘과 땅이 드디어 무엇했다? 끝났다. 정해진 위치를 찾았다. 그게 천지정의입니다. 이거 천지정의부터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돌아가는 것을 한번 봅시다. 그림을 그려봅시다.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진내로 왔다가 오선풍으로 올라가 버려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육감소, 칠간산, 팔곤질에서 끝납니다. 이 모양을 제가 옆쪽으로 이렇게 옮겨 보겠습니다. 무슨 모양입니까? 아, 팔자 모양이네. 여러분, 무슨 모양입니까, 이게? 무한대. 무한대, 수학에서 무한대의 모양입니다. 음, 이 여기서 가져왔어요, 무한대 모양을. 서양 놈들도 공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와서 공부한 게 아니면은 그때 중국 쪽에 와서 공부를 해서 가져갔어요. 이것을 공부해가지고. 또 컴퓨터라는 게 있죠. 컴퓨터. 컴퓨터. 초기 컴퓨터를 뭐 어떻게 만들었느냐? 컴퓨터는 1과 0밖에 없어요. 네. 이진수입니다. 이게 이진수. 이것을 이 역을 공부하면서 깨우쳤어요. 서양놈이. 그래가지고 이진수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컴퓨터를 개발을 한 것입니다. 컴퓨터의 원리도 어디에 들어있어요?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 컴퓨터를 근본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 한번 뒤져보세요. 뒤져보시면은 중국 떼놈들의 나라에 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에 공부를 해서 여기서 1과 0이라는 이진수를 가져가서 음양이에요. 음양 그게. 음양을 가져가서 부호로 1과 0을 만들어가지고 1과 0 이진수 가지고 이제 이 숫자를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컴퓨터를 개발을 합니다. 그와 같이 역은 역은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이 이 역 안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나중에 천천히 더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자, 역하고 이제 의학하고 합쳐져야 돼요. 의학. 역하고 의학하고 합쳐져서 의역학인데, 자, 우리 몸에 어떠한 현상이, 증상이 나타나느냐.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고칠 것이냐. 이것을 제가 한 권으로 묶어놓은 것이 의역학 책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하셔도 어지간한 것은 여기서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깊은 것은 제가 밝혀내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 6개월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뭐 어지간한 지구상에 못 고치는 일반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그런 병들이 전부 이 책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밝혀내지를 못하죠. 이게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제 사계절론을 하겠습니다. 사계절론. 사계절론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계절. 자, 사계절이 무슨 계절이, 무엇입니까? 사계절. 추나 추동. 여러분들이 하나, 다 아시는 추동. 추나 추동입니다. 자, 춘, 하, 추, 동.
자, 봄, 여름, 가을 계절이 사계절이에요. 이 계절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체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계절과 사체질론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계절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 계절에 무엇을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체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게 목체입니다. 목체질.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무슨 화, 체질이에요? 네, 화, 화체질입니다. 화체질. 자,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가을은 재질. 그, 금체지죠, 금체질.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또, 이게 수체질입니다.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목체질입니다. 이 목기를 왕창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체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봄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자, 이 목체질은 어, 이제 우리 몸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몸으로. 목체질에 이제 몸으로 들어오면 어느 장부에 해당됩니까? 목은 간담, 간담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간담. 처음 듣는 분들도 처음 듣는 분들도 몇 번 듣다 보면은 다 이해가 돼요. 처음 들었다고 해서 아 이건 뭐 이상한 공부다 그러지 마시고 하다 보면은 다 알게 됩니다. 저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거 다 알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어요?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무슨 이런 공부가 다 있나 그러고 다 거부 반응이 좀 있었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다 되더라고요. 자, 여름에 태어난 화 체질은 화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어느 장부에 해당됩니까? 화의 장부. 심소장, 심소장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심소장. 자, 가을은 금체입니다. 금체. 금체질에 해당되는 분은 어느 장부가 왕성하게 나겠어요? 금은 비위, 폐대장이죠. 해대장, 이제 폐대장. 이 폐대장의 기가 왕성한 분이 금체질입니다. 왜? 가을의 기운이 폐대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겨울의 기운은 수입니다. 수에 해당하는 우리의 장부는 어디에가 해당될까요? 신방광, 신방광이죠, 신방광. 이 신방광의 기가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게 꼭 병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음, 그 장부를 강하게 가지고 그 기운을 태어났다 해서 그 장부에 병이 안 드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렇게 강하게 가지고 태어난 장부도 병에 걸릴 수가 있다. 그것을 밝혀내는 학문이 역학이고 그 역학을 우리가 여기서는 사주라고 그럽니다. 사주.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봄부터 초겨울까지 떠든 것이 사주학입니다. 사주학. 사주학을 어느 정도 공부하셨으면은 이제 이것은 대충 아실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 간담이 왕성하게 태어나는 것이 목체질이지요. 그러나 이 목체질이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대로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목체질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까? 왕성한 목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죠. 10년마다 10년마다 변화를 하죠. 변화. 대운에 따라서 이게 힘의 세기가 변화를 해요. 그래서 이 목체질의 간담이 왕성하게 태어났지만은 어느 순간에 나이를 먹다 보면 이게 절퇴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절퇴. 또는 병사묘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기운이 갑자기 뚝 떨어져 버려요.
이 간담의 기운이 이럴 때 치고 들어오는 것이 병입니다. 자, 다시 들어옵니다. 자, 목체질은 간담의 기운이 왕성하게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왕성하게 태어나요. 자, 그렇다면 이 목체질은 무엇가 허약하게 태어나겠어요? 그지? 봄의 반대편이 무슨, 어느 쪽입니까? 봄의 반대편. 가을. 가을이죠, 가을. 해대장. 가을은 추입니다, 추. 금이에요, 금. 그래서 간담이 왕성하면은 뭐가 허약하게 태어나요? 해대장. 자, 폐대장이 허약하게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폐대장. 음. 이게 짝이에요, 짝. 자, 여름에 심소장의 기운이 왕성할 때 태어난 사람은 여름하고 음. 상대편이 무슨 편이 어느 쪽입니까? 겨울. 겨울이죠. 음. 신방광이 허약하게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신방광. 음. 이와 같이 사계절과 사체질론에서 끝나버리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어요. 자, 무슨 공부를 했느냐? 한번 봅시다. 살짝 지워버리고. 어져서 비가 또 그리네. 사주에서 그렇게 써먹었는데 여기가 자, 축. 축. 자, 음. 이거 아시는 분 한번 여기다가 써서 완성을 좀 해주세요. 자, 12지지를 씁니다. 12지지. 12지지. 박순혜 원장님 이거 완성 좀 해주세요. 우리,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시골 가려고 준비 중이라서 아, 그래요? 지금 듣고만 있어요. 네. 그러면 또 조 원장님이 할 수밖에 없네. 얼른, 얼른 제가 완성해 해볼게. 주세요. 자축이면. 음. 12지지 완성해 주세요. 여긴 문자는 자, 이게 완성하는 동안에 12지지를 갖다가 사계절로 나눠보죠. 자, 인, 묘, 지는, 이거는 봄이죠, 봄. 이거는 목입니다, 목. 다음에 사, 오, 미는, 이게 여름이죠, 사, 오, 미, 월은. 이게 화입니다. 다음에 신, 유, 술. 이거는 가을이죠. 가을의 금입니다. 다음에 해, 자, 축. 자, 요거는 겨울입니다. 요거는 수입니다. 수. 요게 사계절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봄의 임묘진. 여기가 목입니다. 목. 봄의 목체질이죠. 사오미. 이 여름에 이게 화체질입니다. 자, 다음에 예, 신, 아주 정성 들이게 쓰고 계시는데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자, 신유술, 요게 가을의 금체입니다. 금체. 목화, 금.
금체고, 다음에 해자축, 요게 겨울의 수채입니다. 이와 같이 네 체질만 있으면은 참 좋은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어요. 요게 수채입니다. 지장간을 들여다보면은, 이 진하고, 이 진하고, 여기 술하고, 뭔가 이상한 것이 들어있어요. 봄에서 여름으로 가야 되는데 이 진 중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어, 진 중에 지단간에 뭐가 들어있어요? 진터, 을, 개, 무가 들어있지요. 예무, 자, 뭔가 한 가지 이상한 게 들어있어요. 봄에서 여름으로 가니까 양기인데 음기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습니까? 개수가 들어있습니다. 개수. 예수, 그렇죠? 이 예, 개수는 어느 계절의 개수입니까? 겨울, 겨울의 개수예요. 겨울에.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겨울의 기운이 들어있다고요. 음, 그래서 이 진월을 목엔 목인데 노목이라고 합니다. 노목. 늙은 목이라고 그럽니다. 늙은 목. 늙은 나무. 그래서 노목 체질이 하나 생깁니다. 이제 체질이 목체, 화체, 수체, 금체인데 이제 노목체가 하나 생깁니다. 노목. 자, 늙은 목. 그래서 이 노목체는 목체는 목체인데 뭐가 들어있어요? 아주 추운 개수가 들어있습니다. 예, 개수가. 그래서 이 노목체는 이 목체하고는 좀 달라요. 즉, 진월생은 인묘생하고 진월생은 달라요. 체질이 달라요. 그것을 하나 아시고, 다음에 사오미 미중에는 정, 을, 기가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는 참 그대로 들어있어요. 여름의 기운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정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뭐 여름의 기운밖에 없어요. 다음에 가을의 기운 중에 신유, 술에도 이상한 것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술 중 신, 신, 술 중에 신, 정, 무가 들어있습니다. 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수월에, 가을이 마지막 가는 수월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름에 불이 들어있습니다. 여름에 불, 정화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요것을 노금체라고 합니다. 노금체. 늙을 노자, 쇠금자, 노금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역학에서는 체질을 6개의 체질로 보는 것입니다. 목체, 노목체, 화체, 금체, 노금체, 수체. 이렇게 해서 6개의 체질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보고 이제 사주를 치고 들어가면은 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계절은 우리가 사계절밖에 없지만은 그 계절을 이렇게 뜯어놓고 보니까 진월하고 신유술, 수월하고는 거기 해당되는 계절하고 약간 다른 기운이 들어있다고 이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노목체, 녹음체라고 해서 별도로 빼냅니다. 그래서 6개의 체질로 이제 확정이 됩니다. 자, 6개의 체질로 이제 확정이 됐으면은 그 체질별로 어떤 병의 증상들이 오고 진단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기초적인 내용을 제가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책이 있으면은 여러분들하고 보고 하면 좋은데, 이제 오늘차 책이 저한테 도착을 하면은 제가 오늘 발송을 하면은 빠르면은 내일, 늦어도 월요일 날은 여러분들 손에 돌아갈 겁니다. 자, 6체질 중에 봄체질,
목체질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목체질은 맨 처음에 목체질이죠. 목체질은 자, 우리가 말하는 봄체질이죠, 이게. 봄체질은 어느 계절에 태어난 사람을 봄체질이라고 그래요? 방금 여러분들이 공부했어요. 어느 계절? 어느 절기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인묘진, 인묘, 진, 지는 내가 아니라고 했어요. 지는 노목이라고 그랬어요. 인묘, 인묘월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인묘월. 인묘월에 태어난 사람을 목체질이라고 그럽니다. 진월생은 노목체질이에요. 제가 빼냈어요. 네, 자, 이 절기를 보면은 입춘 후부터, 자, 인월이 입춘입니다. 입춘. 묘월은 경칩이에요. 자, 인월에서 경칩 이 두 달에 걸쳐서 두 계절의 절기에 걸쳐서 태어난 사람을 일러서 목체질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 목체질의 병리는, 자, 목은 뭡니까, 목은? 자,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했어요. 자, 이 목은 이와 같은 지평선이 있습니다. 지평선에 보이지 않는 것, 이와 같은 것이 땅 속에 있어요. 숨어 있어요. 자, 이 숨어 있는 것이 이렇게 솟아 올라옵니다. 솟아 올라와요. 이 솟아 올라오는 것,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소산알목, 네, 솟아는 뭐, 이게 지평선, 수평선, 지평선이에요. 지평선으로 봅시다. 지평선 상에 보이지 않는 것이 불쑥 솟아 올라온 것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글자로 써 보니까 이게 이렇게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드디어 눈에 보인다. 그래서 땅속에 숨겨져 있던 것이 솟아났다 해서 솟아날 목으로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목은 이제 새로 올라오는 이게 생기예요, 생기. 생기. 이 생기는 우리 오장육부에 들어오면은 어느 장부에 뭐하고 똑같습니까? 생기하고 짝을 이룬 것이 뭡니까? 간에, 간에 뭐예요? 혈이에요, 혈. 그래서 기혈이 이렇게 하나로 묶여지는 거예요. 기혈. 왜 기혈 하느냐면은 이 목자를 보고 만들어내는 표현입니다, 표현. 보이지 않는 것이, 그건 겨울이에요, 겨울. 다 이제 죽어서 없어져 버렸으니까. 다 위에는 꺾어져서 다 없어져 버리고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 그렇지만은 땅 속에 뿌리는 살아 있어요. 뿌리에서 봄이 이제 곧 이제 봄이 오죠. 곧이 아니네. 이제 겨울이네. 큰일 났네. 이 추운 겨울 어떻게 지냈고. 봄이 되면은 새싹이 돋아나죠. 이렇게 솟아나죠. 그것이 생기입니다. 생기. 그 생기는 우리 몸의 간의 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간혈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봄에 해당되는 이 장부는 간이고 이것에 짝이 되는 것이 담이죠. 간담이라고 그러죠.
자, 가는 이거는 음의 장부입니다. 음의 장부고 담은 양의 장부죠. 그래서 간, 장, 담, 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장부를 음양으로 나누면은 장은 부는 양. 그래서 하나의 짝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혈이 짝이 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봄에 태어나신 분은 간 다음에 기운이 왕성하게 태어납니다. 왜? 목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자, 그렇다 하면은 이렇게 왕성하게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있다 하면은 허약하게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 봄에 태어나신, 인명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러면 뭐가 허약할까요? 폐대장, 어느 장부가? 폐대장, 자, 폐대장의 장부, 즉 가을에 근육, 금기가 허약합니다. 가을에 금기가 허약해요. 그리고 금기에 해당하는 것이 근육. 폐대장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폐대장을 허약하게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100%는 아니지만은 생명이 꺼져갈 때 보면은 이 장부에 병이 들어서 생명이 꺼져가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이 체질은. 거의 8, 90%가 폐대장 쪽에 병이 와서 죽어갑니다. 죽을 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의역학인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생각을 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럽니까? 이게 오행의 상극작용입니다. 오행의 상극작용. 상생작용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때 상생작용이지만은 이게 상극작용으로 바뀌면은 이게 이제 사람이 죽어갈 때 문제를 일으키는 작용이죠. 자, 요거는 오행의 무엇입니까? 목이죠. 여기는 오행의 금이죠. 그럼 목하고 금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금극목 상극관계죠? 상극관계. 그런데 왜? 봄에 태어났으니까 목의 기운이 왕성합니다. 왕성해요. 금의 기운이 저 밑에 깔아앉아 있어요. 즉 목의 기운이 근록제왕의 최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에 태어난 사람은. 다음에 금기운이 절대 가장 허약해요. 그래서 금극목이 아니고 목극금이 되어버립니다. 봄에 태어난 사람은. 그래서 생명이 다할 때 보면은 대부분이 목극금의 상극작용에 의해서 가게 됩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대부분이 그렇게 돼요. 이게 목체질이 가지고 있는 병리입니다. 병리. 다음에 이제 하체질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공부를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가 허하면은 우리 몸에 기가 허하면은 기가 허하면은 몸에 무엇이 생깁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 건강해요, 지금은. 근데 몸이 이제 병들어 가면 이제 기가 싹 빠져나가요. 기가 싹 빠져나가면서 무엇이 그 자리를 채웁니까? 어쩐 얘기 제가 떠들었는데 혈, 습입니다. 습. 습, 자, 기허 즉 습, 기가 허한 즉은 무엇이 생겨나요? 습이 생긴. 네? 습, 습이 생겨납니다. 습생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음, 공부하실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문헌에. 습생입니다. 기허즉 습생. 그러면은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기는 이게 전기를 말해요, 전기. 몸에 전기가 쑥 빠져나가면은 습이 이제 거기에 들어찹니다. 그러면 이 습이 이제 문제를 일으켜요. 습, 습이 이제 몸에 이제 많이 쌓이게 돼요. 습다. 습이 몸에 많이 쌓이게 되면은 습다 즉 뭐가 생겨납니까? 습다 즉 어쩐 이게 말을 했는데 벌써 잊어먹었나? 잠자고 나니까 다 깨끗해 버려요 머릿속이. 예, 습다 즉 열이 생긴다고 그랬죠. 열이. 연- 예. 자, 우리가 무릎 관절에 부기가 오려면은 이러한 상태로 옵니다. 이러한 순서를 밟아서. 습다 즉 열생입니다. 열생. 뚱뚱 부어요. 그거는 습이 꽉 찼다는 것이에요. 무릎에가. 무릎 관절에가. 어느 관절이고 마찬가지입니다. 발가락, 엄지발가락이 뚱뚱 붓기 시작했다. 그러면 기가 빠져나가고 습이 거기가 들어찼고 그 습이 이제 꽉 들어차면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뚱뚱 붓게 돼요. 또 엄지손가락, 또 어디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관절이 붓는다는 것은 이러한 증상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다음에 열이 이제 성해지면은 요거 좀 지워버리세요. 요거. 이거 안 지워지는데 요거 좀 지워버리세요. 조 원장님. 예, 이거요? 예, 예. 요거만. 거기 왜 돼 있나? 아니, 놔두세요, 그냥. 앞에 다 지워져 버리네. 습, 습다즉 열생. 자, 열이 꽉 차면은, 뚱뚱 붓게 되면은, 열이 이제 꽉 찼다는 열성. 열이 꽉 찼다는 것이에요. 밥그릇에 딱 찼다는 것이. 즉, 열이 성하면 이제 뭐가 됩니까? 성, 열이 이제 성하면은 뭐가 생겨요? 성, 화가 생긴다. 화, 여기서 화. 열성즉 화가 화성, 생긴다. 화. 풍한 서습 조화에서 화가 생긴다고요. 자, 이 화가 이제 성해지면은 이 화는 뭔가를 말려버리죠. 불을 떼면은 물이 마르듯이 우리 인체에 뭐가 마릅니다. 그래서 화성즉 화가 가득 차게 되면은 화성즉 뭐가 생길까요? 뭐가 생기는 게 아니고 담이 생기기도 합니다. 담. 이 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불이 화를 타고 올라와서 몸속에 병을 일으키는 것을 담이라고 그러죠. 담이 뭡니까? 우리 몸속에 진액이 말라가지고 세포들이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먹이가 되는 게 아니고 못 먹고 버리는 쓰레기가 되어버려요. 그게 담입니다. 이제 이 담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까지 간 거죠. 이 담이 생기면 이제 뭐가 됩니까? 몸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몸이 차갑게 식어가죠. 몸이 식어가면은 거기에 무슨 세포가 달라붙어요? 네?
암세포가 우리 몸의 체온보다도 정상 체온보다도 떨어지면은 그 떨어진 부위에 암세포가 이렇게 달라붙어서 거기에 자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체질이 무슨 체질일까요? 봄 체질 했습니다. 이제 여름 체질이 남았죠. 자, 여름 체질은 화체질이라고 합니다. 화체질. 자, 화체질은 어느 계절? 사, 샤오미. 사, 오, 미. 이 계절은 여가 입하입니다. 입하. 사가 입하. 사가 이파. 입하 다음에 뭡니까? 망종. 방종. 다음에 소서입니다. 소서. 즉, 이렇게 해서 여름이 끝나가요. 소서 다음에 대서로 해서 여름이 끝나가죠. 여하튼 사오미에 태어나신 분들은 화체라고 합니다. 화체. 자, 이 화체는 심장의 활동을 말합니다. 활동. 심장의 활동이 무엇 때문에 심장을 활동을 합니까? 온몸에다가 피를, 를 공급해줘. 피를 갖다가 공부해줘. 뿌려주는 역할을 하죠. 예, 온몸에다가 피를 뿌려줘요. 예. 그게 심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 심장하고 짝이 되는 것이 소장이에요. 소장. 자, 그래서 심소장을 갖다가 하체는 왕성하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 이 왕성하게 가지고 태어난 이 심소장하고 반대편의 체질이 무슨 체질? 겨울에 수체질이죠. 방광. 예, 수체질은 신방광이 아주 허약하게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평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이 신방광이에요. 이 화체질은. 그래서 이제 몸이 병이 들려면은 대운에서 이제 보면 되죠. 대운에서 병이 대운이 들어왔다. 그럼 몸에 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들어와요? 요 신방광 때문에 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 죽을 둥 살 둥해 이제 병 걸려가지고. 그것은 신방광뿐만이 아니고 이 심소장도 그때는 왕성해지는 게 아니고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을 둥 살 둥해요. 그래서 심소장 때문에 죽을 둥 살 둥 하느냐, 신방광 때문에 죽을 둥 살 둥 하느냐, 그거는 사주를 풀어보면 됩니다. 그게 의역학의 풀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풀이는 오늘은 안 씁니다. 오늘은 기초만 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풀이로 들어갑니다. 사주 풀이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놔야 사주 풀이에서 써먹습니다. 무엇 때문에 병이 왔는가? 왕성한 심소장 때문에 왔는가? 허약한 심방광 때문에 왔는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주에서 풀어보면 답이 나온다. 그러나 이 화체질은 평소에 심소장은 왕성합니다. 기운이. 기가 왕성해요. 그놈의 반대편에 있는 신방광이 기가 허약합니다. 그래서 이 신방광, 이 화체질은 주로 신방광을 보호해줘야 돼요. 만약에 신방광이 허약하다. 남성은 뭐가 허약하다고 보면 되겠어요? 혈립선. 정력, 전립선, 고추. 요게 허약하다고 보면 되고 여성은 방광. 뭐가 허약하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궁. 자궁에 한 달마다 한 번씩 하는 월경의 문제가 크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의학학이니까 그거 처리하는 방법까지 다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금체질을 보겠습니다. 금체질, 가을 체질. 가을 체질은 금입니다. 금. 금체질은
신, 유, 술, 술인데 이 술은 별도로 빼내가지고 녹음체로 빼내버렸어요, 제가. 녹음체로 빼냅니다, 이거는. 그래서 신유만 금체지입니다. 녹음체요. 그래서, 자, 이 신은 입추입니다, 입추. 이것이 백로입니다. 입추하고 백로 이 두 달에 걸쳐서 태어나신 분은 금체질이라고 그럽니다. 이 금체질은 우리 이제 오장육부로 들어오면은 무슨 장부입니까? 폐 대장이죠. 폐하고 대장. 이게 기운이 왕성하게 이렇게 작용을 할 때 태어납니다. 폐 대장이 기운이 왕성할 때 태어나요. 자, 그렇다 하면은 태어날 때 무슨 기운이 허약할까요? 어쩔 수 없이 허약할까요? 폐 대장이 왕성하기 때문에 간 간담, 다음에 기운이 허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실제로 그럽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간담의 기운이 허약합니다. 그래서 어려서 보면은 간담이 허약하기 때문에 얘가 피로를 마주 느껴요. 피로. 끄다가 뭐 그냥 빌빌하고 이런 피로를 자주 느끼는 것이 이게 간담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10년마다 대운이 변하죠. 10년을 주기로 대운이 변하죠. 그 대운이 변할 때 이때는 태어날 때는 이게 폐대장이 걸록 제왕의 왕한 기운으로 태어납니다. 간담은 절태에 해당되는 아주 허약한 폐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술은 노금체라 해서 제가 별도로 빼냈습니다. 6개의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이제 수체질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체질에는, 금체질에는 뭐가 왕합니까? 회대장, 아니. 기혈 중에, 기혈 중에 무엇이 왕합니까? 기가 왕합니까? 혈이 왕합니까? 기, 금체질은 기입니다, 기. 왜? 폐이기 때문에 폐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내뱉어요? 혈을 공기죠, 받아들이고, 공기.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고 뱃속에서 썩은 탁기를 내뱉고. 그래서 기예요, 기. 금은 기입니다, 기. 자, 기가 왕성한 것이 이 금체질입니다. 그러면 뭐가 허약할까요? 혈, 혈이 어쩔 수 없이 허약해요. 기는 폐가 담당을 하고 혈은 뭐가 담당을 합니까? 간, 간이 담당을 해요. 우리 몸의 간이. 그래서 간장혈이라고 뇌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가 쑥 빠져버렸다. 몸에 기가 쑥 빠져버렸다. 어느 장부를 들여다봐야 돼요? 폐, 폐를 들여다봐야 돼요. 폐뿐만이 아니고 대장, 폐하고 부부관계인 대장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설사하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어요. 원장님, 설사 찍쭉 하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몸이? 힘이 없어요. 메가리가 없어요. 기가 싹 빠져버리죠. 예, 그래서 이 폐대장에 금기가 빠져나가 버렸다는 것이에요. 또 간이 병들면은 몸에 무엇을 느낍니까? 피로를 느끼죠. 피로. 또, 항상 비릴비릴 거립니다. 피로를 느껴요. 피곤해. 그리고 눈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빵, 충혈되죠. 충혈돼. 네, 네? 네, 그래서 눈이 충혈된다 해서 이 혈은
간이 담당을 합니다. 왜 충혈될까요? 피로하면은? 아니, 혈액을 팡팡 못 쏘니까. 그렇죠, 그렇죠. 혈액이 부족하니까 그나마 부족한 혈액을 뽑아 올려가지고 눈에다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눈이 벌겋게 힘들어. 충혈된 것입니다. 피가, 혈이 가득 차 있다, 왕성하다 그러면은 눈에 피를 갖다 왕성하게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눈이 충혈되지가 않아요. 즉, 피가 부족하면은 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까 공부했죠, 우리가? 네? 예. 네. 그 원리에 의해서 그럽니다. 자, 그래서 혈이 허하면은 뭐가 생길까요? 이 혈이 허하면은, 혈이 부족하면은 혈허, 어허. 혈허 즉 뭐가 생겨나요? 또, 생, 이 혈이 부족하면 뭐가 생겨나요? 풍이 생겨납니다. 풍. 우리가 중풍 그러죠. 중풍. 예. 풍에 맞았다는 것이에요. 중자가 맞을 적중한다는 그 중자입니다. 가운데 중이 아니에요. 이 풍도 결국은 피부족에서 오는 겁니다. 피부족. 피부. 그러면 피가 부족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피부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봤을 때 피부가 땡땡할까요? 피부가 보들보들할까요? 보들보들. 네. 피가 부족하면은 피부가 땡땡합니다. 피부가 꼭 나무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육이 아니에요. 힘을 빡 주면은 근육이 팍 불끈 솟아오면서 근육이 땡땡하게 뭉치지만은 평상시에 우리 피부는 보들보들해야 돼요. 그게 건강한 사람의 피부입니다. 만약에 마사지를 해가지고 피부가 뻣뻣하다. 이 사람은 풍이 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그래서 풍이 오는 길목을 싹 풀어주면 되죠. 풍이 오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길목. 어디입니까? 등에, 예. 등의 가운데서부터 풍이 생기는 생풍혈이 있습니다. 거기서 풍이 생겨서 이제 위로 올라옵니다. 위로 올라오다 보면은 무슨 혈이 있습니까? 이풍. 예? 이풍. 아니. 등에 올라오다 보면은 무슨 풍이 있어요? 뭐 병풍도 있고, 예풍도 있고, 귀 밑에 예풍도 있고, 어깨에 병풍도 있고, 또 목 뒤에, 목 뒤에 뭐가 있어요? 풍을 이, 막는 혈. 목뒤. 기억 안 납니까? 여러분들이 기억 안 나면 저도 기억 안 나요. 이러한 그 혈 중에 풍자가 들어가는 혈은 이와 같이 이 풍지, 풍지, 예? 풍지, 풍지. 풍지, 또 풍부, 그리고 이런 혈들은 전부 이 풍을 갖다가 대가리 속으로 못 들어가게 막는 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져서 뭔가 치료를 해주는 이 마사지나 이런 뭐 적골 이런 분들은 이런 풍을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가장 무서운 게 풍입니다. 풍. 풍 맞아서 떨어지면은 적당히 맞아서 떨어지면은 다리나 손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질질 끌고 당기고 좀 세게 맞으면은 이제 반신불수라해서 이제 앉아서 생활하게 되고 세게 맞으면은 이제 전신불수락해서 숨만 드르릉 드르릉 쉬고 집안을 만신창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환자가 되죠. 이 중풍을 세게 맞으면은 전신불수가 됩니다. 정신이 없어요. 숨만 그냥 꼴딱 드르릉 드르릉 쉬어요.
그러면은 온 집안 식구가 거기에 매달리면 이제 집안이 이제 망합니다. 집안이 망조가 들어요. 그럼 이 사람이 빨리 죽느냐? 빨리 죽는 것도 아니에요.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짓거리 하고 있으면은 집안이 망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요런 풍에 해당되는 혀를 잘 풀어주면은 어느 정도는 치료가 됩니다. 마사지로 해서 풀든지 발로 지근지근 밟아서 풀든지 그거는 뭐 본인들이 공부했던 것에 따라서 하면 되죠. 또 사열로 해서 피를 뽑아서 어혈을 담을 뽑아내고 생혈을 공급해서 혈어적 생풍을 막든지 뭐 그거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시면 되죠. 침으로 하든지 뜸으로 하든지 뭐 그거는 여러분들의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가을의 기운 이와 같이 금체질은 홍이 생기기 쉽습니다. 왜 그럽니까? 폐대장이 왕성하고 간담이 허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간담이 허약하면은 이 간에서 혀를 관장을 하는데 혈어즉 생풍이라 해서 풍이 생겨나요. 그래서 금체질은 풍을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조 원장님 무슨 계절에 태어났어요? 저요, 여름이요. 4월, 에서 무슨 월입니까? 4월에 태어났어요. 4월절에 태어났습니까? 음. 그러면 4월절에 태어났으면 뭐가 허약해요? 신방광. 신방광이 허약하죠. 네, 자, 신방광은 수죠, 수. 네. 수는 여성들한테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수를 네. 여성들한테로 이렇게 넘기면은 무엇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여성들, 자궁의, 자궁, 자궁의 월경, 월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월경. 월경에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되면. 남자라 가면은, 아까 말했던 전립선, 립선, 또 정력, 뭐, 이런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에 이제 수체질을 우리가 봅시다. 수체질, 금체질, 다음에 수체질. 자, 수체질은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신방광이죠. 네. 신방광. 이게 왕성한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왕성한 계절의 기운을 받고 태어나서 이 사람은 신방광의 기운이 왕성합니다. 그렇다면은 뭐가 허약할까요? 뭐가 허약하겠어요? 화기가 허약하기 때문에 화에 해당되는 심, 심소장. 소장의 기운이 허약하게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체질은 문제가 생기면은 심장 쪽에 문제가 옵니다. 또 소장 쪽에도 문제가 자주 와요. 그래서 소장 쪽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주로 무엇을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소장에는 몇 백만 개나 되는 백만 단위가 되는 뭐가 있습니까? 이러한 육모가 있습니다. 육모. 여기에서 무엇을 뽑아 올려요? 육모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빨아들이지 못하니까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삐쩍 마르게 됩니다. 삐쩍 마르게 돼요. 아무리 먹어도 영양분을 뽑아들이지는 못하는데 뭐. 그리고 심장이 안 좋으면은 심장병이 생기게 되는데
자, 어려서 심장병 걸린 애들 보면은 어디가 나타납니까? 어디에 나타납니까? 예? 입술이 퍼렇게 질려 있죠. 네, 입술이 파래. 음. 자, 입술이 퍼렇게 질려 있는 것이 심장병입니다. 어렸을 때, 자, 입술이 퍼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입술이 퍼렇습니까? 심장병은 심장병인데 무엇 때문입니까? 심장에 무엇? 심장에 판막입니다. 판막. 판막이 뭐 하는 작용을 합니까? 그리고 펌프짐. 예. 예를 들어서 좌심실에서 우심방으로 넘어갈 때 피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일이 넘어가고 말아야 되는데 일이 넘어가다가 다시 역류해 버려요. 역류. 여기서 막아주지를 못하니까 이 막아주는 막이 판막입니다. 각 심신에는 이와 같은 판막이 있어요. 이 판막이 제 역할을 못하면은 피가 넘어갔다가 다시 역류해 버려요. 그러니까 입술이 퍼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판막입니다. 판막. 심장 판막증. 네. 판막 신경도 그리고 판막 자체도 부전하면은 이게 병이 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려서 온 입술이 푸른 이 판막은 커나가면서 좋아지기도 합니다. 일부는 좋아지기도 해요. 그러나 일부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려서 죽습니다. 못 고치면 죽어요. 이것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에서 고칠 수가 있어요. 집에서. 어떻게 고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손자나 아들이나 딸이 어려서 입술이 펄해갖고 헬때헬때거려. 뛰지도 못해. 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뛰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고쳐줘야 되죠. 어디 대학병원에 가서 고칠까요? 물론 돈 있으면은 그런 데 가서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못 고치는 것도 있어요. 못 고칠 수도 있습니다. 예. 집에서 하면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고쳐져요, 이게 또. 제가 고쳐봤어요, 실제로. 나는 한 번 내지 두 번만 가서 시범만 보여줍니다. 나머지는 당신네들 부모들이 고치시오. 내가 하는 거 한두 번 보면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서 하면 됩니다. 그 정도로 쉬워요, 이런 것들은. 모르면은 병원에 가서 이제 죽을 고생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렇죠. 심장을 직접 다스리는 혈이 있습니다, 혈. 그 혈을 무엇이랑 하냐면은 전중이라고 합니다. 전중혈 또는 단중혈이라고도 합니다. 단중혈. 이 혈이 어디에 있냐면은 양쪽 젖꼭지에서 반드시 가운데로 모이면은 흉골병, 흉골병 그 가운데에 만져보시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가 딱딱한 뭔가가 잡힙니다. 그리고 아파요. 그게 많이 잡힐수록 심장이 안 좋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픈 딱딱한 것 중에 가장 아픈 자리, 거기가 전중의 혈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만져보시면 돼요.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저도 이게 조금 아프네요. 음. 요새 심장이 조금 정상으로 안 뛰고 부정맥이 약간 있더만은 좀 오늘 굉장히 아프네, 지금 만져보니까. 여기에다가 뜸을 뜨면은 심장이 완전하게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하게. 그래서 부정맥, 또 아까 말했던 판막증, 심부전, 이런 것이 싹 나서버려요. 빨리 할수록 빨리 났습니다. 뜸은, 뜸은 이제, 에,
그 필요로 하신 분에 한해서 제가 뜸 방법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냥 뜨면 되는데 이 뜸에도 약간의 지식이 필요해요. 그냥 하다가 보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돈 몇 푼, 돈 그저 한 5만 원? 한 돈 10만 원? 이거 드리면은 이거 다 고쳐버려요, 이게. 깨끗하게 고쳐버립니다. 다만 부모님들의 노력이 아침, 저녁으로 필요하죠. 이제 뜸 뜨려면은. 자, 이 수체질은 이처럼 화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화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것을 평소에 좀 먹어줘야 돼요. 자,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 약도 되고 식품도 됩니다. 이것을 먹었을 때 피 속에 들어가서 피를 바로 따끈따끈하게 데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본초에 있어요, 본초에. 우리가 겨울에 무엇을 해 먹습니까? 명절에 수전과를 해 먹죠, 수전과. 네? 네, 겨울에 왜 수전과를 해 먹을까요? 생강이 들어가잖아요. 생강이 아니에요. 뭐가 들어갑니까, 수전과에는? 계피가 들어갑니다, 아, 계피. 계피. 계피가 들어가죠? 계피는 먹으면은 이게 피 속으로 들어갑니다. 피 속으로 들어가서 피를 갖다가 따끈하게 데펴버립니다. 그래서 수정과를 겨울에도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이 차갑게 먹지만은 들어가면은 피를 따끈하게 데펴버리기 때문에 겨울에 수정과를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 자, 이와 같이 이 겨울 체질, 수체질은 이 심장 쪽의 병이 평소에 찾아옵니다. 네, 그래서 심장병 쪽을 좀 조심해야 돼요. 다음에 이제 사체질은 이렇게 목체, 화체, 금체, 수체 했고 노목체하고 녹음체가 남았습니다. 노목체는 진월생입니다. 진월생, 인묘진, 진월생. 자, 이 진월생은 청명절기에 태어난 그 사람을 말해요. 진월생이 청명절이죠. 자, 그래서 이 청명절에 태어난 이 노목체질은 수채하고 비슷합니다. 수채. 목채가 아니고 수채하고 비슷해요. 아까 뭐가 들어있다고요? 진 중에 개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수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채로 보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목채로 보고 치료하면은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의학학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병 고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음에 이 술월생, 신유술, 가을이지만은 술을 떼어내서 녹음체라고 제가 했죠. 자, 술월. 여기는 한로입니다. 한로. 한로 계절에 태어난 사람은 녹음체라고 합니다. 이 술 중에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에 추운 계절이면 뭐가 들어있습니다. 술 중에 정, 정화가 들어있어요. 정화. 정, 그래서 하체질로 보고 치료를 해야 이게 거의 잘 낫습니다. 가을 체질이지만은 화체질로 보고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6개의 체질로 이렇게 제가 나눴습니다. 자, 6개의 체질,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남아야 돼요. 그래야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4주 풀이에서 이것을 잡아내야 돼요. 목체질인지, 화체질인지, 금체질인지, 수체질인지, 노목체질인지, 녹음체질인지 잡아내야 돼요. 어디서 잡아냅니까? 어디서 잡아내요? 4주에 어디서 잡아냅니까? 월지에서 잡아내면 돼요, 월지. 물론 4주도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요것 하면서 다시 시작하지만은 여기가 연, 여기가 월, 여기가 일, 여기가 시.
월에 여기 월지 여기에서 체질을 잡아냅니다. 체질. 체질은 몇 체질이 있다고요? 체질은 몇 개의 체질이 있다고요? 여섯 6개. 개의 체질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6개의 체질.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인입니다. 인. 그럼 이게 무슨 체질입니까? 범체질, 이게 목체질입니다. 목체질. 목체질, 만약에 여기가 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술. 무슨 체질입니까? 신유술 금체질이지만은 술은 별도로 떼어내서 무슨 금? 녹음, 녹음 체질이라고 그럽니다. 녹음 체질. 여기에 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체질입니까? 해자축 자축, 체질입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했으면은 이제 기본은 공부가 끝났습니다. 기본은 공부가 끝났고요. 바로 오행의 배속 도표를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사주풀이로 들어가서 이제 의역학으로 단박질을 하게 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 계좌번호랑 주십시오. 예, 그 책값하고 계좌번호를 제가 띄워 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은 빠르면은 네, 오늘 발송이 됩니다. 오늘 저한테 도착을 할 거예요, 책이. 자, 여러분들 질문사항 없으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공부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예.